자, 이과 시작할게. 한국에서는 nearly는 가까운 아니라 거의 부사야. 거의 어떤 것이든 배달될 수 있다. 24시간 안에. 그래서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한 거구나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배달은 제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만, 즉 한국만 배달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지. 하지만 B가 항상 중요하고,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다. 자동사로 쓰였네. 한국 배달 산업 전반에 걸쳐서 around. 한국 사람들은 주문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목적어 자료는 명사절.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에. 수식어절, 부사절. 그리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배달되게. 사역동사 OC자리인데 수동이라 PP 쓰고 있는 거지. 그것이 whatever they want가 되겠지. 언제 어디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배달 앱은 연결시킨다 스토어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리뷰 점수, 인기, 가격, 배달 수수료, 그리고 거리. To name a few. 몇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표현으로 외워도 돼. To name a few. 빠른 배달, 구매된 아이템의 너의 집으로는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시작하고, 질문이 이제 항상 중요한 시그널이지. 무엇인가라고 할게. 이러한 문화의 이면에 있는 역사는 무엇인가 해서 이제 대답이 나와. 배달의 역사 해서 6번부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제가 당연히 배달의 역사겠지. 1768년에 황윤석 학자는 만들었다. 다이어리 엔트리, 일기 기입장. 일기를 썼다라고 하면 되겠지. 과거를 응시한 이유. 과거는 뭐냐? 명사는 동격이야. 공공 입학시험인 수능이지. 수능 치고 나서 일기를 썼는데 그는 썼다. 그랑 그의 친구들이 주문했다고. 배달을, 냉면을 점심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가 거의 300년 가까이 됐다는 거지. 황의 일기는 첫 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여기 생략돼 있어. 한국인들이 현재 완료 진행, 배달을 시켜왔다는 것을, 음식을 at least 최소한 200년 그리고 250년 2.5니까는 250년 하자. 그러니까 century가 100이니까 250년 동안 배달을 시켜왔다. 조선시대 동안에 특별화된 사람들, 과거분사야. 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배달했다. 편지를 수수료를 받고. 옛날에 우체부였겠는데, 우체부. 이런 시절에, 어떤 시절, 현대의 주소 시스템이 있던 이전 시절에 편지들은 배달되었다. 이름으로, 그리고 장소로. 무슨 장소? 거주민의 장소. 거주민의 이름과 거주민의 장소로 배달되었다. 그래서 전인은 알아야 했다. 그 지역의 구역들을 그의 손바닥의 뒷면처럼 샅샅이 알아야 됐다. 이런 표현이겠지. 서비스 가격은 결정되었다. 스케줄에 의해, 그리고 거리에 의해. 거리가 멀면 비쌌을 거고, 스케줄이 빡빡한 시즌에는 또 할증료가 붙었겠지. 그래서 이제 역사가 나왔고,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두 가지 다 할게. 첫, 배달 기록. 그 다음에 편지 배달을 하는 전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일본 강점기 동안에 서울의 길거리들은 채워졌다. 배달 전문가들로 메신저라고 불리는 대부분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 용달사라고 이름 지어진, 그래서 용달사의 메신저들, 되게 거대한 기업이었나봐. 많은 사람들은 사용했다. 자전거를 잠깐만, 바이스클이 아니구나, 바이크구나. 근데 해설에는 자전거로 돼 있어.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자전거로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고, 사용했다 자전거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배달을, 고객들이 접촉할 때 용달사에 메신저가 갔다 픽업하기 위해 아이템을, 그리고 그거를 배달했다. 당연한 시스템이고, 배달 실수는 아주 드물었다. 메신저들은 때때로 부과되었다. 찰지 아니지, 찰지가 요금을 청구하다는 뜻도 있는데 요금 청구가 되었다는 좀 이상해. be charged with니까는 담당 받다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는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자. 담당 맡았다. 뭐를 나르는 것을, 큰 현금 뭉치를. 하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정직했고 정확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신저를 뜻하겠지. 고객들은 믿었다. 메신저들을 매우 많이 그래서 쏘다음의 대신 그래서잖아. 그들은 종종 확인도 안 했다. 아이템을 그들이 받은,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받은 사람이니까는 고객이겠네. 오케이. 메신저 서비스는 독특했다. 한국에게, 즉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반으로 했다. 문화를, 어떤 문화? 상호 간의 신뢰 문화,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목마름의 문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한다는 거지. 가주어, 가능하다. 이것이 길을 닦았던 것은 무슨 길? 현대의 오토바이 배달 문화의 길. 한국의 자유, 독립이라고 할게. 독립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의, 그것은 나뉘어졌다. 한국이겠지. 한국은 나뉘어졌다. 두 나라로, 남한 북한. 자, 이거는 도치구문이야. 그리고 나서 왔다. 한국 전쟁이, 이렇게 보면 되지. 이 일련의 격변 동안에 upheavals, 격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fell apart, 분해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전쟁 있고 하니까 뭐 배달시키고 배달해주고 이럴 가능성이 없어졌겠지. 강조구문이야. it, be, that. 바로 강조적 해석해줘야 돼. 바로 60년대였다. 뭐가? 배달 시스템이 다시 자랐던 것은 뭐 덕분에? 도시화 덕분에. 도시화로 인해서 배달 시스템이 다시, 그러니까 한 배달 시스템이 없었던 게 되게 짧고, 그 다음에 다시 60년대에서 배달 10년 정도밖에 멈춤이 없었네. 경제적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as가 뜻이 많지.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도시 지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계속적 용법일 때 일단 대시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해석으로도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누면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집약되게 되었다.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은 가속화시켰다. 수요를. 그래서 부스트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촉진하고, 촉진. 프롬프트라고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프로모트도 홍보란 뜻도 있지만 촉진이란 뜻도 있어. 뭐 어쨌든 동의어 기억해주고. 배달 서비스의 수요를 촉진시켰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쌤 시절에도 되게 가장 기본적인 배달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면 배달, 요 정도가 대부분의 배달이었는데, 어쨌든 재빨리 인기가 많아졌다.
점심 시간 동안에 쌤은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데 아마 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은 이거 많이 먹었던 것 같기는 해. 막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분들 많았어, 음식을. 도시 센터들은 채워졌다. 레스토랑 워커즈로 식당 아줌마지, 쉽게 얘기하면 배달하는 트레이에 담아 동그란 쟁반 같은 엄청 큰 트레이 머리 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 음식으로 가득 찬 쌓여진 서로 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어르신 아주머님들이 이만한 트레이를 음식 놓고 막 이렇게 다녔던 게 진짜 있었어. 되게 신기한, 3개까지 본 것 같아, 쌤을. 그게 이제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딱 쌤 어린 시절이지. 케이터, 이 음식 배달원 몇 점 되나? 다른 용어가 있나? 케이터링. 원래 케이터링은 뷔페식 케이터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맥락상 그냥 배달인 것 같기는 해. 배달 산업. 오케이. 음식 공급자들 이렇게 돼 있어. 음식 공급자들이 배달했다. 집에서 만든 점심을 보자기라고 하지. 클로스백. 보자기 속에 어디로? 도시 사무실들로. 그러니까 직접 사무실, 옛날에 막 한참 우리나라 성장기니까 막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배달해가지고 먹는 거야.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에서 만든 거.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회수했다. 나중에 수집하기 위해 이 빈 접시들을 배달 지역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중심지는 더 그랬겠지. 92년에 택배 서비스, Unexpress Home Delivery Service. 요거 이제 만약에 동격이야, 동격.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이 택배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고, through which부터가 형용사절이야. 어떤 사람이 받는 주문된 아이템을 최소한 하루 이틀 만에가 도입되었다. 쌤 기억에는 되게 비쌌어. 옛날에는 택배가 첫날에 있었다. 단지 2개의 배달만이 지금은 수백만의 아이템들이 배달된다. 매일매일. 평균 남한은 사용한다. 택배를 어떻게? 65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해야 되는데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굳이 어쨌든 1년에 65번을 사용한다. 평균. 요것도 강조 구문 같아. It be that 바로 뭐뭐이다 라고 하면 돼. 바로 발전이다. 디지털 그리고 정보 기술의 뭐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돼. 엄청난 성장을 택배의. 그래서 92년도에 처음 있었지만 이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바로 기술 발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한번 끊겼으니까 위에 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역사 이야기하고 있잖아. 계속 체크를 안 했네. 헐. 그러니까 메신저까지만 했구만. 그래서 용달사의 메신저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용달사 메신저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지 나오고, 전쟁 때 잠깐 끊겼다가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해서 노동력들이 집약이 되고, 이 도시화 때문에 다시 딜리버리 서비스가 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게 신문, 우유, 그 다음에 점심, 이렇게 정리는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본격적인 택배야.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단락으로 끊겨져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유가 택배라는 시스템을 새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택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92년도부터 있었지만 기술 발전 덕분에 갑자기 수백만이 되었다. 물류 자동화, GPS 지도, 모바일 앱,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의 예시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확장시켰다 범위를 그리고 규모를 배달 서비스의 뭐 하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OC 자리라서 형용사야. 뭐 원래 phenomenal 하면 현상이란 뜻인데 phenomenal 하면 이제 혁신적인으로 봐도 돼. 현상이랑 비슷한 단어로 해석을 하려면 그냥 놀랄만하라고 했구나. 혁신적인, 놀랄만한 성장. 전자상거래가 또 유발했다. 니드를 뭐 이끌어왔다라고 여기 돼 있어. 배달 서비스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이커머스나 뭐 기술 발달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더욱 택배 서비스를 확장시킨 거지. A rule of thumb for 택배. 여기는 이제 원칙이라고 돼 있어. 택배 원칙은 다음날 배송. 여기서 이길 배송. 이길이 다음날이야. 이길.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거. 그게 뭔 말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주문하면 무언가를 오늘, 그것은 배달된다, 도착한다 내일. 이게 이길이야. 택배는 바뀌고 있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아이템들이 배달된다. 같은 날에. 이거는 이제 이길 아니야. 같은 날, 당일이야. 당일 배송. 어떤 같은 날? 그들이 주문된.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겠어? 물건이겠지. 주문된이니까. 이거 능동수동 잘 확인해주고. 가주어. 또한 가능하다. 고르는 것이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는 food powered delivery에 의해 시작된. food powered delivery니까는 발로 배달하는 거겠지. 오케이. 이래로 택배 서비스는 성장해 왔다. by leaps and bounds. 비약적으로라는 표현이래. 외우면 돼. 뭐 덕분에? 기술의 발전. 아까 똑같은, 여기가 거의 다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택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게다가 연결어. 늘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서비스들은, 자, 부사로 나온 likely는 아마도야. be likely to랑 달라. 아마도 발전될 거다. 더 많이. 뭐 덕분에? 뭐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 덕분에. 지속적인 격변, 기술의 격변. 그래서 이거 continually 이렇게 안 한 거야. 아주 사소한 문법이지만 뭐 학교쌤들 이런 거 좋아해. 이거 형용사로 썼다는 거 잘 체크해 주자. 계속 기술 혁신이야. 기술 혁신 때문에, 지금도 기술 혁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바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 혁신은 우리가 모르는 기술, 아직까지 눈에 잘 안 띄는 뭐 드론이나 로봇 얘기하는 거야. 은 사용되고 있다. 아이템을 배달하기 위해, 물류회사에 의해. 외국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회사들이 시험하고 있다. 가능성을. 발전된 장치를 사용하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자동화된 운송장치, 운송 로봇, 그리고 드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활성화되진 않았지. 우리는 아파트가 많아서 좀 쉽진 않지. 그냥 일반 정원은 툭 떨어뜨리면 되잖아, 마당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집이 별로 없으니까. 가주어. It's fair to say.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 It's fair to say.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이야. 뭐 문법으로 따지면 가진 주어 맞긴 하지만, 말해도 될 것 같다.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지? 과언이 아니다. 그래. 과언이 아니다. 뭐라고 말해도 현대 한국의 인생은, 삶은 기능할 수 없다. as it does. 지금처럼 기능하는 것처럼은 기능할 수 없다. 이 life야. 뭐 없이는? 배달 서비스 없이는. 한국의 배달 서비스 없이는. 여기서 it은 life겠지. life가 기능이 잘 안 된다. 지금 life가 기능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 쓴 거예요. 문장 짧은데 몇 가지 장치들이 숨어 있어.
It's delivery service는 뭐겠어? 라이프의 딜리버리 서비스 아니겠지? 코리안의 딜리버리 서비스일 거야. 하여튼 뭐 짧지만 다양한 게 숨어 있어. 뭐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과의 한국 딜리버리 산업은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빠른, 안전한, 그리고 적절한 가격의 운송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신뢰성을 위한, 그리고 적응, 노력과 적응 이렇게 봐야 되나? 발전된 배달 기술의 적용이 좀 더 낫겠다. 채택 뭐 이런 거니까. 노력과 채택 이렇게 하자. 이 두 가지가 continue 다음은 to도 돼. 계속해서 뭐뭐 하다. continue being. 계속해서 동력이 되고 있다. 어떤 동력? 움직이는 동력.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앞으로는 형용사는 아니니까 부사로 보자. 이렇게 삼형식이구만. 배달 시스템을 움직일 것이다. 어디로? 앞으로. 훨씬 더. well 하면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여. 훨씬 더 미래로.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 그 다음에 발달된 기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그지? 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본문 외지문 뭄바이. 옛날에는 봄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선 뭄바이라고 돼 있네. 그냥 뭄바이 주어이자 명사 동격. 인도의 가장 크고 가장 붐비는 도시는 가지고 있다 독특한 전통을. 어떤 전통이냐? 사람들이 즐기는 전통. 집에서 만들어진 점심을 배달된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래서 집에서 배달된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나라 산업화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서비스는 carry-out이 원래 뭐뭐를 수행하다. 수동이니까 수행된다.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바왈라스라고 알려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뭄바이만의 독특한 점심 배달 서비스야. 배달 과정은 시작된다. 아침 일찍. 형용사절이겠지. 점심 도시락이 수집되는. 일단 수집을 먼저 해. 누구에? 아까 다발왈라스에 의해. 어디서? 집으로부터. 어라운드 뭄바이 전 지역에서 9시까지. 그래서 시스템의 첫 번째가 수집이야. 9시,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막 만들어서 9시까지 땡 할 때까지 점심 도시락을 수집을 해. 이게 1번이야. 그들은 날라진다. 날라지는 거니까 런치박스겠지. 도시락이 날라진다. 가장 가까운 역. 수집된 다음에 역으로 모이고. 각 점심 박스는 조심스럽게 놓여진다. 올바른 기차에. 기차가 여러 개니까 뭐 화물칸 같은 데 실겠지. 향하는 어디로? 다양한 방향, 다양한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배달이 일단은 9시에 수집하고, 아마도 수집되는 장소도 기차역 근처겠지? 넉넉 잡으면 한 3시간 동안 이제 배달이 되나봐. 12시 반에 점심이 이게 기차로만 3시간 아니겠다. 기차로는 한 2시간.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는 데는 또 1시간 걸리니까 뭄바이 전 지역에 도착을 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뉘어진다. 또 각 사무실로. 12시 반에 뭄바이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한 다음에 또 배분되네. 그러면 점심시간은 한 1시쯤 되겠다. 12시 반에 뭄바이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고 또 더 세부적인 오피스에 도착하는 건 아마 1시겠지. 우리나라도 점심시간 1시인 회사들도 많아. 이 빈 점심 박스들은 또 수집된다. 5시까지. 병렬 구조야. 좀 더 할게. 그래서 다시 트레인 스테이션에 모이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 갔다가 최종 종착지. 그다음에 다시 수거돼 가고 수거 gathered. 그리고 돌려진다. 그들의 원래 집으로 도시락 만들었던 집. The following the same route in reverse. 거꾸로의 루트를 따름으로써. 거꾸로라는 건 또 뭐겠어? 오피스에서, 데스티네이션에서,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뭐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오늘날 대략 5천 다발왈라스가 일한다. In and around 뭄바이, 뭄바이 안에서 뭄바이 근처에서. 그리고 관리한다. 대략 40만 런치박스 딜리버리를 매일매일. 그럼 뭐야? 한 명당 80개 정도 되나? 58, 40 맞는 거지, 그지? 그러네. 한 명당 80개. 어마어마하네. 이러한 공정은 운행된다. 놀라운 정확도로 성취하면서 99.99%의 성공률을. 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할게.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단지 하나의 에러가 있다는 것을. 매 600만 배달들 중에 every 다음에 복수 올 수 있어. 이때는 부사야 부사. 매 뭐뭐마다 숫자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발라와스는 가지고 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컬러 코딩 시스템. 색깔로 구분을 하는구나. 보장하기 위해 뭐를 여기 생략되어 있어. 이렇게 또 따로 대절. 각 점심 도시락이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도시락의 계획된 목적지에. 다바왈라스는 빚진다. 그들의 성공을 뭐뭐해. 뭐뭐를 뭐뭐해. 뭐뭐 성공을 뭐뭐 탓으로 돌린다도 되겠지. 효율적인 조직에게 빚지고 있다. 그리고 강한 sense of work. 일 감각? 뭐가 해야 되지? 직업 정신이라고. 효율적인 조직과 강력한 직업 정신. 이렇게 직업 정신이래. 정확도가 열쇠이다. 그리고 그들의 협동 그리고 의사소통이 허락한다. 그들로 하여금 기능하도록. 만문이니까 효과적으로 라는 부사가 왔어. 뭐만큼? 잘 조직된 기계만큼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스템에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뒤에는 이제 몇 가지 더 세부적인 내용이지. 5,000명인데 40만 개를 감당하고 정확도가 높고 뭐 요 정도. 정확도의 이유가 이제 컬러 코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